정읍 출신의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새 정부의 첫 전북 출신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해수청이 어선들의 피난처 역할을 못하는 비응항에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지만 위치를 놓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에 로스쿨에 들어간 경찰 간부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경찰의 감찰 여부와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매립에 관여한 또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읍 출신의 삼선 김현미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새 정부의 첫 전북 출신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고창 출신의 백재현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청와대와 여당에서 전북목 인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정읍 출신의 삼선 김현미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1962년생으로 54살인 김 의원은 전주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경기도 고양에서 삼선 의원에 뽑혔습니다. 지난해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 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여성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전북 현안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과연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힘들게 왔었을까? 김현미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이어 3년 만에 전북 출신 장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 신공항과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 등 각종 SOC 개발을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OC 분야가 매우 미흡한 우리 전라북도설은 앞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항만, 도로 등등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크게 기대합니다. 전주 출신의 진성준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익산 출신의 한병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전북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기용하고 있습니다. 당 사무총장의 삼선인 이춘석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고창 출신으로 삼선인 백재현 의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초선의 안호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야당 몫의 예결위원으로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선정돼 전북 예산 확보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들어 여야의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에도 전북 인사가 늘어난 만큼 이들을 활용해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해양수산청이 어선들의 피난처 역할을 못하는 비응항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방파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위치 선정을 놓고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완공된 비응항입니다. 태풍이 불어닥치면 항에 정박한 어선들은 다른 항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방파제 설계 잘못으로 오히려 항 안의 파도가 높아져 침몰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남풍 불었다면은 여기 뭐 뒤집어져가 난리로 부지를 못해 그 안구도 너무 좁고. 해양수산청이 공청회를 열고 방파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2021년까지 310억 원을 투자해 서방파제 앞에 직각으로 270m 길이의 방파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민들은 그러나 비응항 입구에서 정면으로 350m 떨어진 곳과 남서쪽 등 두 곳의 방파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응항은 남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태풍에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인데 해수청의 안은 북과 북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선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북서풍을 막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공사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여기 이용자들은 아니다. 그 남풍하고 남서풍을 막아달라는 그런 방주제를 만들어 주십사. 해수청은 어민들이 제시한 안과 자체안을 검토한 뒤에 방파제 위치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계 잘못으로 지어진 지 10년 만에 방파제 개선 공사에 들어가는 해수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재직 중에 로스쿨에 들어간 경찰 간부들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8명이 로스쿨에 입학해 재학 중이거나 졸업 또는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의 감찰 여부와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입니다. 전북의 한 경찰 간부는 연수휴직 2년과 육아휴직 1년을 내고 지난해 이 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지역 경찰서에 근무 중입니다. 또 다른 경찰 간부는 로스쿨에 진학한 뒤 올해 초 육아휴직을 냈다가 이달 들어 부랴부랴 복귀했습니다. 이처럼 휴직을 내지 않고 로스쿨에 입학한 사례에 대해 2년 전 감사원은 이미 경찰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로스쿨을 위한 연수휴직은 규정상 불가능한 데다 로스쿨 수업을 위해 편법으로 각종 휴직을 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은 경찰청에 지침이 내려오면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닌 2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수휴직은 2년이고 근데 로스쿨은 연수휴직은 또 못 가거든요. 로스쿨 안 되니까 편법으로 써가지고 또 다녔던 사람들이 문제가 됐었죠. 휴직을 내지 않고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 간부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는 4명이 재학 중이고 1명은 유학을 이유로 휴학, 1명은 퇴직한 뒤 로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전주지검에 접수된 만큼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로스쿨 경찰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경찰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개발이 끝난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업체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여한 또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까만 침출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침출수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무런 처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고스란히 하천으로 흘러듭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우기서 물이 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넘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실책은 있죠 뭐. 이 업체는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금지된 산업 폐기물 20만 톤을 석산 복구용으로 불법 매립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만 5천 톤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를 최대 254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석산 복구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 매립업체가 짜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둔갑시킨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10년간 40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해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된 지정 폐기물 광대가 하천 등으로 흘러내려가 중대한 환경 오염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검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여한 업체를 추가로 수사하고 이 과정에 공무원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14개 전 시군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고 오래된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경기와 충북에 이어 전국 9개 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가 예산 32억 원 등을 들여 노후 경유차 600대를 폐차했고 전기차 1,500여 대를 보급했습니다.
또 완주와 진안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 대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추경에서 55억 원을 확보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7개 더 설치해 14개 전 시군에 측정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경유차 1,500대를 추가로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260여 대와 도로먼지 제거차 7대를 더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 오염원들이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8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전라북도는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에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집중 측정소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영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둘째 아이에게 3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전주에서 태어나는 둘째 아이가 한 해 평균 2,100명가량이며 이 가운데 저소득층인 300명에게만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출산 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는 없지만 전주의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모든 둘째 아이의 부모에게 장려금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업정지 10일 또는 1억 원 미만의 과태료와 고발 조치가 동시에 내려집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 사례와 현대차의 해명 등을 종합해 다음 주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초 완주군과의 합동점검에서 현대차 전주공장이 주물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지독한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이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가두고 있는 물이 적지 않아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당분간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른 흙을 털어내며 힘겹게 작물들을 캐내어 보지만 제때 물을 머금지 못해 예상보다 씨알이 작습니다. 양파도 지금 비가 촉촉하니 와야 알이 크게 들고, 또 마늘 같은 거 수확도 땅이 추지야 허기가 좋은데 바싹 말라가지고 도저히 캘 수가 없어요. 충청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기록적인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물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이어지는 마른 하늘에 가두고 있는 물의 양은 예년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완주와 익산 일부 지역의 농업 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대하저수지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42.5%인데 봄비가 넉넉하게 왔던 작년과 비교하면 8%가 적은 양입니다. 전북 전체로 따져보면 저수율은 60.4%. 도내 농가의 모내기가 이미 70% 가까이 갈무리 된 상황이라 농수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비가 없더라도 6월 30일까지 모내기는 100% 완료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도 한 달 정도는 더 용수 공급은 가능합니다. 당장 논밭을 적시기엔 물이 충분하다지만 당분간 비다운 비가 올 기미가 없는 데다 올 여름철 마른 장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농가의 메마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땅값 상승률은 0.74%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전북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4.75%였습니다. 전북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전주시 고사동 금강재화부지로 1제곱미터에 690만 원이었고 가장 싼 곳은 장수군 장수읍의 야산으로 1제곱미터에 179원이었습니다. 김제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늘 김제시청에서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김제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공약의 주요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첨단 종자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김제 육교 재가설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반영과 국가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해마다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해운 문학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렸습니다. 11번째를 맞는 올해 행사에서는 공로상인 바다사랑상의 유은교 씨가 선정됐으며 대상에는 시 바다횟집의 박선우 씨, 본상에는 소설 파선의 전숙자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다 크게 다친 수배자를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경찰서로 연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지난 23일 수배자인 36살 최모 씨가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집 2층에서 뛰어내려 골반뼈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경찰서로 먼저 연행한 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도내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6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회사 기자 46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건설업체 관계자 59살 윤모 씨에게 현장의 불법 사항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1,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설업자 5명에게서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차려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총선에 출마한 후보를 위해 인터넷 언론사 지국을 개설한 뒤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SNS를 관리해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는 해당 후보가 당선되자 보좌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가 30.9도, 전주 30도 등 28도에서 30.9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아져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내린 뒤 당분간 30도를 넘는 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